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정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사태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댐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돈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지천댐 주변 지역 지원 금액을 기존 350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2배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충남도가 후속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통해 물 부족 해결과 관광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1,000억 원 추가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약 1,000억 이내로 충남도에서 따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에 찬성해온 주민들은 지원 확대로 스마트팜과 체류용 숙박 등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매우 환영합니다. 청양의 인프라가 우리 칠갑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관광이라든지.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농민 피해 대책과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며 주민들을 돈으로 현혹해 댐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졸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장에서 문제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청양과 부여 일대에 흐르는 지천을 기후대응댐 후보 지안으로 발표하면서 청양군은 극렬한 찬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추진은 보류됐지만 충남도가 다음 달 안으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 측은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최근 통합자치단체 명칭으로 대전 충남 특별시를 제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대충 지은 이름이라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의 오해와 진실을 김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추진이 본격화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최근 온라인에서 뒤늦게 화제입니다. 구독자 348만 명의 인기경제 유튜버 슈카씨 등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언급하는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 5위권의 글로벌 도시를 육성하겠다.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 이 과정에서 일부 SNS와 커뮤니티에선 대충특별시라는 이름으로 행정통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에 성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민관협의체는 대충이란 이름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름도 아니고 내부 회의에서도 대전 충남 특별시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대충이란 줄임말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민관협의체에선 대전 충남 특별시라는 명칭으로 정했을 뿐 대충이란 줄임말을 쓰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2차 통합위원회를 거쳐서 대전 충남 특별시로 공식 명칭을 확정했고요. 정식으로 그 행정통합위원회에서 거론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2026년 6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전 충남 특별시를 둘러싸고 옥상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기존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처럼 느슨한 연합 형태가 아닌 완전한 행정통합으로서 기존 체제에 새로운 행정단위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도 하나가 되고 정신도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규모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과도하게 양측에서 소모되고 있는 그런 예산, 낭비를 민관협의체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담은 통합 기본 구상안과 법률안을 올 상반기까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명칭 논란에서 보듯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 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지난달에 이어 2월에도 응급실을 홀수일에만 24시간 운영합니다. 홀수일에는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하지만 짝수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종시는 야간 운영 제한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는 야간 운영을 전면 중단했지만 지난달부터 격일제로 야간 진료를 시작하는 등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선 전국도 본격적인 막이 올랐는데요. 아산시장을 비롯해 대전, 충남 세 곳에서 치러지는 재보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3당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임 박경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면서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아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현 전 아산시장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대 아산시장에 당선된 뒤 지난 선거에서 박 전 시장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고 절치부심 끝에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전만권 전 천안부시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전 후보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은 뒤 천안부시장을 역임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 지난 22대 총선에도 출마했습니다.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조덕호 충남도당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임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지는 재선거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는 지난해 10월 숨진 송대훈 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유고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 방진영 유성갑지역 소상공인 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30대 문수연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충남 당진 제2선거구에서는 전임 이완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공석이 된 도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구분현 씨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출신의 이혜선 씨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밖에 진보당에서는 지역에서 여성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오윤희 씨가 출마 선언과 함께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전과 충남 세 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3당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가 탄핵 전국 이후 충청 표심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코레일은 내일부터 모바일 레일 플러스에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연결해 이용요금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바일 레일 플러스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 실물카드 없이 레일 플러스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대중교통과 기차표 예매,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에서 53%를 최대 60회분까지 적립해 다음 달 충전 쿠폰으로 환급해주며 K패스 혜택 외에도 전달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7,000원까지 추가 적립을 해줍니다. 지난해 금산 지역의 대표 소득 작물인 깻잎의 연매출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깻잎 생산량은 1,135톤으로 2023년에 비해 938톤 늘었고 매출액 역시 763억 원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2.6%가 증가했습니다.